야망은 큰데 머릿속에 생각은 너무 많고 실행을 못해. 요즘 20, 30대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목표 경사 효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행동 속도와 노력이 증가한다. 그래서 저는 작은 성공의 힘을 믿어요. 성과가 조금이라도 빨리 안 나면 이걸 포기하게 돼. 빠르게 성과를 내야 돼. 안녕하세요. 돈 되는 건 다 하고 있는 정원석입니다. 승효양, 오늘 원성님이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점심 뭐 드셨어요? 오늘 임장 다녀오는 주여가지고 순댓국밥 맛있는 거 드셨네. 소주가 생각났는데 먹을 수는 없으니까. 네. 오늘 주제는요. 야망 크고 게으른 사람이 성공하는 법. 원성님은 야망이 좀 있으신 편인가요? 저요? 있는 것 같아요. 야망이 근데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야? 약간은 욕심쟁이 같은 느낌이 있긴 있죠. 원성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야망에 왜 저래? 오메가3를 먹어야 여러분 뒷골이 안 땡기는 거. 야망이라는 그 워딩에는 꿈과 야망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야망은 뭔가 더 이런 느낌이 있다고요. 단어 자체의 의미에. 남자는 야망이 있어야죠. 그래요? 표정이 왜 이래? 더 성공하고 싶죠. 부익남님 이 되고 싶어요? 제껴야죠. 미친 거 아니야? 본진에만은 다른 의견입니다. 구독자 수예요? 뭐 어떤 꿈이에요? 근본적으로는 당연히 뭐 돈을 많이 버는 거겠지만 제가 하다 보니까 느꼈잖아요. 선생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좋아했잖아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명예욕? 좀 유명해지는 것 같아요. 유명해지는 욕심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독자 수로 뭐 더 알려지고 길거리에서 나를 다 알아봐줬으면 좋겠는 뭐예요? 뭐 장인 장모님 어디 갔는데 갑자기 원성님 그러길 바라죠. 아 진짜요? 네. 진짜 이상하다. 재밌으려고 하는 소리예요. 아니 진짜잖아 근데. 진짜죠 진짜. 네. 전에 영상 본 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재용이 되고 싶냐 뭐 이런 질문에서 전 되고 싶다 라고 했었는데 그 이유는 돈 많이 버니까요 라고 했지만 거긴 사실 유명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진짜 피디님은 덜 유명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뭐 이런 표현 했었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돈 많은 것보다 사람들이 다 알고 돈 많은 게 낫다는 거잖아요. 정치를 해야 되나? 곧 생각이 바뀌실 것 같아요 저는. 피곤해져서? 잃을 게 많지. 뭐 아무튼 저는 그래요. 피디님은요? 저도 머리 굴리지 말고 얘기해서 아니 야망 있는 좋겠어요. 편이지. 있는 편이지. 없는 편은 아니야. 저 있죠. 좀 승부욕이 있어요. 죽여버리고 싶다 뭐 이런. 보여주겠다. 네, 맞아. 약간 성공하겠다. 이상한 증명 욕구? 나의 능력을 좀 증명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지만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도 회사 내에서 뭔가 더 열심히 하고 더 힘든 거 하려고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피디님의 뭐랄까 꿈은 뭐예요? 매출이죠 아무래도. 저는 구체적인 매출이 있습니다. 목표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한 그 기준이 계속 높아지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나. 너무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볼까가 말을 좀 아껴야겠다. 뭐 어때? 어차피 우리 아무도 안 보잖아. 많이 나와봐야 뭐 3, 4천회, 5천회인데 뭐 어때요? 목표가 요즘 2030들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눈이 높아 확실히. 처음부터. 맞아. 근데 본인은? 안 해. 씨. 아니 본인은 어땠던 것 같냐고. 처음부터 눈이 높았던 것 같긴 하다. 적지 않은 연봉을 받고 갔으니까 그게 기준이 돼버렸어 나한테는. 사회초년생 연봉이 5,100인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뒤를 안 보고 앞만 보게 됐고 그래도 점점 돈을 버는 경매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업도 또 하면서 처음에 또 큰 수익을 벌어봤는데 사업소득이 너무 좋으니까 그게 또 기준점이 됐다 이 말이죠? 네. 계속 올라가니까 밑에를 바라보면 당연히 엄청난 성과인데 밑에를 바라보지 않고 위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를 보면. 요즘 사람들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은 게 옛날에는 비교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내 옆집 해봐야 엄마 친구 아들 뭐 이렇게 됐었는데 SNS의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월에 1,000만 원 버는 게 사실 우습거든요. 저보다 훨씬 어린데도 뭐 엄청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접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자극이 좀 안 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계발의 소비가 매우 증가했다. 유튜버들도 자기계발 유튜버 이런 하나의 카테고리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치. 부업을 알려준다든지 갓생을 사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유튜버 분들이 더 많아지면서 눈이 높아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월급으로는 만족 못하고 무조건 자기개발 부업해야 되니까. 야망이 점점 커지는, 꿈과 야망이 크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목표 수준이 높아지는 건데 쉽게 말하면 만족 못하는 거. 계속 더 노력하는 동력이 된다. 네. 성과가 나왔을 때 만족하는 건 잠깐이고 그래
야 정신 차려,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지, 더 달려, 이런 느낌으로. 개인 사업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그렇게까지 동력이 안 되는데 그치. 어제 번 돈하고 다음 달 벌 돈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꿈을 크게 가져야 꿈이 깨지더라도 깨진 조각이 크다. 그걸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꿈을 크게 가지면 60%만 달성하더라도 그게 더 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목표는 항상 높게 잡아야 돼. 원래 100보다 120, 130을 잡아야 100을 한다. 인간은 원래 그런 동물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니 오늘 콘텐츠 찍는 거야. 저에 대한 정내미를 떨어뜨리는 날이 아니라 아, 정말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잡는 것도 있고 만족을 덜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 나 너무 만족하는데 일부러 티도 잘 안 내는 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웃지 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시야를 갖게 되는데요. 야망이 크면 시야를 좁게 보지 않고 넓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단기적인 돈보다 큰 기회를 선택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수익보다 좀 더 큰 기회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그까지는 야망이 안 되나 봐. 야망이 더 큰 사람들은 당장에 현금이 없더라도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사실 저희는 현금벌이들이잖아요, 지금. 우리의 그릇은 거기까지인가? 근데 저희가 좀 더 벌고 벌어놓은 돈이 있으면 더 베팅할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장기적인 시야를 갖게 되면 인생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이걸 갖기가 참 어려워.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게 사람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꿈이 크면 이런 장점들도 있지만 단점들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들이 있죠? 첫 번째, 목표 경사 효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행동심리학의 개념으로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개인의 동기와 노력 수준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목표가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면 더 불태우는 거죠. 마라톤 결승선 앞에서 스퍼트가 나는 것처럼 내 눈앞에 목표가 보이기 시작하면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저는 이거 진짜 공감하거든요. 실험을 했대요. 쥐가 미로 속에서 달리기를 하면서 먹이를 찾는데 먹이에 가까워질수록 얘네가 속도가 더 빨라진다. 실험을 통해서 뭐 만들어진 이론이라고 합니다.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행동 속도와 노력이 증가한다. 그래서 저는 작은 성공의 힘을 믿어요. 성과가 조금이라도 빨리 안 나면 이걸 포기하게 돼. 빠르게 성과를 내야 돼. 영상을 100개까지 올릴 수 있는 이유는 3개 올렸을 때 될 것 같고 4개 올렸을 때 될 것 같고 이 될 것 같은 게 있어야 계속해서 영상을 올린다는 거죠. 올렸는데 반응이 없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이걸 포기하게 되는. 얘기해주니까 기억나는 게 군대 같은 데 가면 행군하거든요. 네. 남자들 20km, 30km 걸어보는데 20km 걷는데 한 5km 걷고 다 왔어, 다 왔어. 그치? 그런 거지. 등산 가가지고 다 왔어 다 왔어 이런 똑같은 거지. 좀만 더 가면 돼, 30분만 더 가면 돼. 근데 사실 1시간, 2시간 더 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정신적으로는 계속 하게 만드는, 야망이 크면 오히려 행동을 못하게 만드니까 그쵸. 거대한 야망은 조금 내려놔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쪼개야 되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뭐 10년 뒤에는 당연히 부익남을 제끼겠지만 현실과 괴리가 크잖아요. 네. 우린 저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목표들이 또 좀 있어야 되고 작은 성과들, 성취감을 좀 느끼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내가 부익남을 원하고 여행 유튜브인데 내가 빠니보트를 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네. 비현실적으로 잡으면 그쵸. 좀 그럴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상상만으로 만족을 한대요. 그림을 그려. 머리가 팽팽 돌아가면서 대리 만족을 하고 실행이 안 되는 거야. 무한 계획인 거죠. 계획만 엄청 세우고 상상으로 막 하다 보니까 뭔가 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행을 했다고. 자동차 경공매에 수강하신 분들 중에 메일을 주는 분들이 스타일이 다른데 누구는 3시간 강의를 듣고 바로 물건 찾아서 실전 적용하면서 물어보는데 그런 분들은 입찰 빨리 하고 성과가 나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오히려 하기 전에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계획하고 상상하고 하다 보니까 입찰을 오히려 못 하세요. 계획과 실행의 그런 차이도 맞아. 있지 않나.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는 거 가지고 만족감을 이미 느끼는 거죠. 뭔가를 했다라는 안도감이랄까? 그래서 오늘 주제가 야망은 큰데 게으른 사람이 성공하는 방법이잖아요. 게으른 사람들의 장점도 있다고 해요. 게으른 사람 하면 저는 무조건 옛날에 안 좋게 봤거든요. 이렇게 성실하지 못해, 별로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개발자 수강생분인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저는 게을러서 모든 걸 자동화하려고 이런 일도 하고 라고 하는데 오히려 게을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귀찮음을 많이 느끼고 게으른 개발자들이 일을 잘한다. 비효율적인 거를 못 참아가지고 딸깍을 만들려고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한대요. 게으르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쁘게 볼만한 건 아니다. 그게 동력이 되기도 한다. 게으른 사람들이 효율에 집착하고 자동화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의 또 다른 장점은 레버리지를 엄청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피디님이 항상 하던 말이 난 갑자기 생각났어. 뭐죠? 물론 저도 그렇겠지만 피디님도 뭐 저도 빨대 꽂아서 한다 라는 표현처럼 재밌는 표현이지만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거죠. 서로 잘하는 걸 해서 인적 레버리지. 내가 배워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잘하는 사람 더 잘하게 하고 나도 잘하는 걸 해서 더 하면 그게 더 효율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려고 그래요. 서로 잘하는 걸 하자. 그랬을 때 시너지가 훨씬 더 난다. 뚝배기 깨진 그 날이 기억나. 큰 울림을 줬던 그건데 릴스도 찍고 싶고 막 혼자 막 하려고 해봤거든요. 해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피디님이 주로 마케팅 쪽을 신경 쓰니까 마케팅은 나한테 맡기고 저는 제가 잘하는 수강생들 성과나 나오게 해라 라는 걸 딱 두드려 맞고 아 그래 내가 더 그런 거 신경 써야겠다 싶어서 그 뒤로 더 시스템을 수강생분들 맞춰서 시스템을 만드니까 서로 잘하는 걸 하니까 더 잘 되더라고요. 일단 믿음이 있잖아요. 서로 자기 잘하는 게 있다는 믿음이 있는데 수험생분들 물건이나 더 찾아보시고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 이후로 진짜 서로 잘하는 거 하자. 근데 그때 이후로 좀 수험생들한테 많이 집착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개인톡하고 입잘 가시는 거예요? 명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시길래 수험생분들의 만족도가 높고 그러니까 이제 막 추천으로도 강의 들으러 오시고 그때가 진짜 전환점이 나름 됐던 것 같아요. 서로 잘하는 걸 하면서 남을 쓰자. 맞아요. 그럴 거면 네가 PD 해 라고 할 뻔. 자 그러면 이제 성공하는 법. 게을러서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 야망은 큰데 머릿속에 생각은 너무 많고 실행을 못해. 요즘 20, 30대의 스탠다드가 아닐까? 모두가 그러는 것 같아요. 야망은 큰데 게을러. 그런 사람들도 성공하는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는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극단적으로 쉽게 시작하는 거예요. 쉬운 거부터. 그쵸. 악뮤 좋아하시잖아요. 수현 가수님 슬럼프에 빠졌을 때 오빠가 산책만 해도 돼. 산책하고 커피만 마셔. 그냥 그것만 해도 되는 거였어? 를 시작으로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거창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쉽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이게 눈이 높아져서 처음부터 우리도 그래. 누가 봐도 좀 부러워할 만한 걸 하고 싶어 하지. 그런 느낌이에요. 잘 하지 못할 바에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한국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잘한다의 기준이 뭘까? 내가 봤을 때 대단해 보이는 거. 예를 들면 하루에 5km씩 뛴다? 이런 게 대단해 보이잖아요.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놓고 내가 그걸 못 해내잖아? 그럼 실패하는 경험이 쌓이면 자기 혐오가 좀 생겨요. 나는 이래서 안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 시작을 극단적으로 쉽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것도 주변에 사람이 좀 있어야. 그리고 찬혁이 오빠 같은 분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좀 더 쉽지 않을까. 두 번째, 시작을 줄인다. 시작이 그만큼 어려워요. 맞아요. 시작이 어려워요. 극단적으로 시작을 쉽게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상적이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차라리 시작을 횟수를 줄인다. 그날 몰빵해서 해버린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완전 반대되는 내용인데 매일매일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으면 매일 촬영하고 매일 편집해서 그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촬영 날짜를 잡아서 한 5개, 10개를 찍어. 그 날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한 번 잡았을 때 뽕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거. 책을 쓰는데 계속 미뤄. 안 하면 죽는 그날까지 미뤄. 그리고 그날 몰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1번과 2번과 좀 상충되지 않아요? 상충되죠.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하는 건데 1번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날짜를 박아놓고 그날 다 하리라. 강제성을 좀 부여를 해야죠. 뭔가 남과 함께 한다든지 공표를 한다든지. 이것 또한 뭐 방법일 수도 있다. 세 번째는 뭐죠? 생각하는 시간 줄이기. 생각하는 시간과 행동하는 시간 그걸 좀 줄여서 그냥 해. 생각은 많이 하세요? 망상이나 이런 거 많이 하세요? 안 해요. 망상 잘 안 해. 그것도 에너지야. 생각하는 에너지를 행동하는 데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게을러 보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데 에너지를 다 써서 행동을 안 하시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생각이 많은 편이라 생각하는 시간을 좀 줄이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함께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풍자님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걸 봤어요. 30kg, 40kg를 빼셨더라고요. 저희의 요즘 최대 가능한 다이어트입니다. 어떻게 했냐고 하니 일부러 자기가 어려운
어려운 언니, 한혜진 언니를 좀 무서워하고 저 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한혜진 씨한테 트레이너 선생님을 추천받아서 운동을 한 거야. 혼자 운동도 잘 안 나오고 안 하던데 이게 들어가는 게 싫어가지고 내가 좀 좋아하는 언니고 존경하는 언니니까 그래서 열심히 더 하게 됐다. 한혜진 씨도 막 이렇게 챙겨주니까 저 사람의 그 노력에 보답하고자 더 열심히 했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았거든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게 우리 다이어트 얘기를 했을 때 함께 하려고 했던 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나서 뱉었잖아요. 근데 뱉은 걸 못 지키면은 정원석 얘 봐. 뱉은 말 못 지키는 사람이네. 이런 거 될까봐 나도 미안해서 더 긴장하고 하려는 의미가 조금이라도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편한 옷을 입고 있는 거하고 조금 타이트한 옷을 입고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나의 스탠스나 뭐 식습관이나 약간은 불편한 옷을 입고 있어야 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 곁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요즘 스터디원 분들이 저희가 또 조를 짜서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조원한테 미안해서라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고 경매 임장 다니고 시너지가 확실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테크 공부라는 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잖아요. 뭐 토익처럼 시험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스터디에서도 조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군대 느낌처럼 우리 전후에 너가 못한다고 끝이 아니라 전후 다 작살나는 거야. 그렇게까지요? 작살까지 나요? 때리나요? 이런 느낌으로 스스로 하지만 내가 못하는 게 동료한테도 영향이 가니 서로 같이 다 잘해야 된다. 조언이라는 게 딱 있으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기가 좀 편해요. 그래도 우리 같은 조인데 원성님이 권리분석 이렇게 말하는 게 이런 뜻이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이렇게 친해지게 만드는 하나의 명분이랄까? 스터디 끝나고 같이 막 임장도 다니세요. 약간 멘토 멘티가 서로 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 그런 게 유행이래요. 너무 친한 사람들끼리 카페 모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냥 카페에 모여서 미뤘던 일들을 하는 모임. 그런 게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세금 처리를 해야 돼. 근데 계속 미뤄. 그럼 그런 모임에 참가해서 그냥 카페에서 자기 할 일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하려고 모인 사람들 있잖아요. 수다 떠는 게 아니야. 그냥 감시자의 역할만 하는 얘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거죠. 얘도 나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모임들이 있다고 합니다. 얕은 연결들이 요즘 많아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경공매 스터디를 또 하고 계시잖아요. 또 스터디 소개 한번 해주셔요. 경매구매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혼자 하면 안 한다. 소수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재무상담도 하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자금에 맞는 물건들을 추천드리고 권리분석도 봐드리고 입찰가도 봐드리고 명도 매도 대출까지 다 도와드리는 스터디입니다. 혼자 하면 잘 안 될 수 있겠지만 느릴 수 있겠지만 제가 같이 이끌어드리는 조언들이랑 함께하는 그런 스터디이고요. 6주간의 경매공매도 배우지만 스터디가 끝나더라도 줌 스터디로 매달 계속 공부를 하게 해서 그 끈을 놓지 않게 제가 도와드릴 거고 지난 9월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매 공매라는 게 6주 안에 낙찰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한 번 만에 낙찰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한 5번 만에 낙찰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갑자기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쉬다가 경매를 다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6주 하고 땡 이렇게 하면은 동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단톡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졸업하신 분들이 60명 정도? 그분들끼리 매달 원성님이랑 같이 줌 스터디도 하고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 있는 평생 해야 되니까 계속 여러분들 감을 잃지 않도록 줌 스터디를 매달 하고 있는 경매공매 스터디고요. 아니 요즘 강제로 집을 사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전월세가 없어서 매수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격도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경공매 시장은 1억에서 2억 정도는 싸게 사니까 6억짜리를 1억 싸게 사면 거의 20% 가까이 싸게 사는 오늘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남의 아파트를 1억 싸게 받았더라고요. 단독으로. 네,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배알이 너무 아픕니다. 돈 되면 니나 하라고 하겠지만 저희도 너무 하고 싶은데 이제 취득세 중과도 있고 부동산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경매를 다 내가 할 순 없어. 자금도 제한 있고 주택 수, 뭐 맞아요. 대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낙찰받은 물건들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당연히 제일 좋은 물건은 제가 할 겁니다. 근데 못하기 때문에 못하니까 드리는 거고. 네, 드리는 거고 저는 이제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 다 하고 있거든요, 경매를. 여러분들도 내 집 마련을 싸게 해보고 싶으시거나 저처럼 이렇게 단타 매도로 한 3천, 4천 벌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원성님 레버리지 하셔가지고 제 지식이랑 경험, 뭐 제 인프라도 그렇겠지만 대출 실장님들 포함해서 레버리지를 써보시면 충분히 1억씩 2억씩 싸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원성님 강의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건씩 낙찰 받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돈을 벌어보잖아요. 절대 한 건을 안 멈춥니다. 수강생들이 받아도 배가 아프긴 해. 아니 너무 부러워. 근데 수강생분들도 저를 부러워하시죠. 왜냐면 저도 이제 단타
인터매도로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1억 정도는 벌었으니까 경매로. 그쵸. 그리고 이 나이에 빨리 경매를 알게 됐다는 걸 되게 부러워하세요. 서로 부러워하고 있어. 그래서 서로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서로 야망이 높네. 그럼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보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머니 이슈 네이버 카페에 또 수강생분들이 남겨주신 후기도 있고요. 또 낙찰 사례도 있고 수익 사례도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원성님께서 감사하게도 저희 머니 이슈 단톡방에서 무료 강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건이 안 되시거나 기초도 너무 몰라서 스터디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강의 들어도 충분히 또 독학하실 수 있거든요. 무료 강의 안내는 카톡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입장 코드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안녕.